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과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의 제9강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비유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통신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분류, 네 번째는 프로토콜.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통신의 이해와 역사입니다. 자,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관찰한 관측값이죠. 자, 측정된 값이고요. 그냥 그 순수한 변형되지 않은 값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요.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과 데이터 통신. 자, 통신은 두 장치. 자,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통신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쌍방이 있는 거죠.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정해진 규칙. 우리는 이거를 그 전문 용어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따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자,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와 같이 통신 기능이 있는 둘 이상의 통신장치 사이에서 전송 매체, 무선일 수도 있고 유선일 수도 있죠. 이거를 통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데이터로 표현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 데이터 통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의 역사를 보면 꽤 길어요. 자, 1837년에 전신기, 자, 우리가 모르스 기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전신기를 개발하고 최초의 정기적인 통신이 되겠습니다. 1876년 약 한 30-40년 지나서 전화라는 게 나왔어요. 자, 벨이 전화를 만들었죠. 음성통신의 시초입니다. 95년에 무선전신, 마르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46년. 여러분, 1946년 하면 바로 애니악. 최초의 컴퓨터죠.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자, 에커트라는 분과 모클리라는 분이 개발을 했고요. 51년에 유니백. 자, 에커트와 모클리가 유니백 또는 유니박. 이것을 개발해서 인구조사 통계국에 설치를 합니다.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가 되는 거죠. 자, 1958년에 4개. 자, 이게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이게 4개 외우셔야 되고요. 자, 1963년에 사브레.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에서 도입한 좌석 예약 시스템이고요. 자, 64년에 CTSS. 자, MIT에서 개발한 최초의 시그널 시스템입니다. 자, 69년에 알로하. 자, 이게 지금 우리 통신의 그 무선 패킷 통신의 최초의 무선 패킷 통신이죠. 자, 74년에 SNA, IBM사가 개발한 자, 접속 기준이고 75년에 텔넷 나왔습니다. 텔넷 요 순서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 개시를 했고요. 1990년에 이건 뭐죠? www. 이거 뭐예요? 웹이죠. 웹. 최초의 하이퍼텍스트 브라우저 개발, 하이퍼텍스트 등장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기본 구성에 대해서 볼 텐데, 데이터 전송계,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주고받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누고, 전송계는 일단 단말 장치, 뭔가 이 모니터와 같은 그런 단말 장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물론 단말 장치는 모니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데이터 전송 회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이렇게로 구분이 할 수 있고요. 전송 회선은 일단 신호 변환 장치, 통신 회선 이렇게 다시 구분을 하고, 처리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컴퓨터입니다. 예, 컴퓨터랑 중앙 처리 장치, 주변 장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 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자, 단말 장치 아까도 얘기했죠? 입출력 기능이 있고요. 전송 제어 기능 있고 기억 기능 등등을 수행하는데 일단 더미
그냥 그 더미하면 지능형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입출력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능형은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고 단독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말을 지능형 단말기라고 얘기하고요. 자, 초기에는 더미 단말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자, 하드웨어 기술 발달로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지능형 단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신호 변환 장치. 자, 우리가 모뎀이라고 하는데요. 자, 데이터를 전송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을 하는 장치입니다. 즉, 디지털, 아날로그,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 이런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 변환하는 장치가 바로 모뎀 대표적인 거고요. 자, DSU, CSU. 자, 이것도 신호 변환 장치인데요. 자, 모듈레이터, 변조라는 단어죠. 변조라는 원어죠, 원어. 자, 그 다음에 복조라는 원어예요. 그래서 변조와 복조를 번갈아하면 번갈아하는 기기다. 그래서 변복조기. 그래서 요거를 따서 댐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아날로그로 된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로 복원하는 그런 기기가 모뎀이 되겠습니다. 자, DSU, CSU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다시 디지털. 그러니까 그 신호를 변환하긴 해요. 근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뎀. 그냥 디지털에서 디지털 그 변조를 하는 것은 DSU, 디지털 서비스 유닛, 채널 서비스 유닛, 그래서 CSU 이렇게 있고요. 자, CSU는 여러 개의 채널을 다중화하는 전송 장치이고요. T1 방식, E1 방식, 이건 이제 그 네트워크의 어떤 그 방식인데요. 자, 그래서 요런 형태를 갖고 있는다는 걸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SU, CSU. 자, 이번에는 통신 제어 장치, 그래서 Communication Control Unit, 그래서 CCU라고 하고요. 통신 제어 장치, 대형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형 컴퓨터를 대신해서 데이터 전송에 관한 전반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Communication Control Processor, 즉 CCU에 소형 CPU와 메모리를 부착해서 보다 정밀한 제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FEP는 Front End Processor, 그래서 대형 컴퓨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통신 회선을 제어하는 그런 프로세서이고요. 자, 전송 제어하고요. 동기 및 오류 제어, 기타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 자, 통신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통신회선은 크게 유선과 무선으로 나뉩니다. 자, 일단 유선 볼까요? 유선에는 자, 트위스티드 페어, 그래서 우리가 꼬임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꼬임선. 예. 요것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UTP 케이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UTP.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이게 유선이고요. 전송 매체의 무선.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 뭐 선 달렸으니까 없잖아요. 공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파 신호를 받고 전파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송 매체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트위스티드 페어는 랜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랜선. 여러분들 컴퓨터 뒤쪽에 이렇게 그 모뎀에 꽂히는 그 케이블, 예, 그걸 랜선이고요. 이게 이제 8가닥으로 돼 있고 전화선 같은 경우는 4가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그 네트워킹 선이 바로 이것이고요.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들 이게 그 케이블 TV 선 보면요. 검은색 아주 굵은 거 있어요. 그게 동축 케이블이고 이게 구리입니다. 구리로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광 케이블은 이거는 여러분들 유리입니다. 유리. 그러니까 이것은 광 케이블은 거의 빛의 속도로 갑니다. 전반사로 간다고 이제 그 좀 더 깊이 따지면 그렇게 써 있는데 어쨌거나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요. 단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단점 딱 하나 뭐죠? 비쌉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예, 그래서
요런 게 일반적인 그런 그 회선을 이루는 구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공기이니까. 자, 통신에서는 크게 유선, 무선으로 나뉜다고.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DTE와 DC입니다. 자,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 그래서 DTE, DCE. 자, DTE는 데이터 통신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단말 장치나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DTE.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전송하고 바로 받는 거랑 이 끝쪽에서 받는 거. 그래서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 컴퓨터나 단말 장치,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와 구별하여 부르는 용어이고요. 이거랑. 자, 그 다음 이제 DCE는 DTE와 데이터 전송로 사이에서 그 접속을 설정하거나 유지하거나 해지하면서 부호 변환, 신호 변환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DCE는 모뎀이나 DSU, CSU 있었잖아요. 네,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TE와 DCE라는 용어도 새롭게 확인을 했고요. 자, 6번째는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자, 점대점 연결. 그래서 그 네트워크와 이런 그 노드와 노드, 네트워크의 송수신 수신자를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거 P2P라고도 이야기하고요. N개의 단말 장치가 있는 경우 서로 완벽하게 연결하려면 2분의 N, N-1.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 모두 이렇게 그 연결하는 데는 이 회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이 회선이 2분의 5, 5-1개의, 그러니까 10개네요. 10개, 10개. 그러니까 요게 4고 20 나누기 2가 되니까 10개의 전송 링크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고요. 가장 간단한 형태이지만 통신 비용 측면에서 다 연결해야 되니까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런 설명이 지금 들어간 거고요. 네트워크를 이용한 연결. 각 단말 장치는 한 개의 통신 포트로만 네트워크 노드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설비를 공유함으로써 단말 장치 간의 그 연결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의 분리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송 형태를 아날로그망이냐 디지털망이냐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연결 형태 굉장히 잘 나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허브 같은 데에서 이렇게 뿌려주느냐. 자,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요렇게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 하나의 회선을 뿌려줄 수 있는 기기가 있고 그거 이렇게 뿌려준다 그래서 이것을 스타 토폴로지, 별성자를 써서 성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스타, 별 영어잖아요. STAR,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 위상이라고 번역은 있는데 토폴, T-O-L-O-G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타 토폴로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컴퓨터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꼭 고리 반지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링 토폴로지 라고 얘기하고요. 링 토폴로지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이렇게 통신회선에 이렇게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주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노드가 죽으면 전체 네트워크 망가지고 아까 별 그 성형도 얘 하나 망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중앙에 이게 망가지면 전체 네트워크 죽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 버스 토폴로지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죽으면 괜찮은데 이거가 죽으면 이 전체 무관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트리형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얼마든지 3개가 나갈 수도 있죠. 이게 트리형. 메스형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메스형입니다. 모두 다 연결한 이런 식의. 그래서 연결 형태에 따라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이 될 텐데 규모에 따라 작은 지역, LAN, Local Area Network,
자, 도시 형태의 규모는 Metropolitan Area Network. 가장 넓은 영역, Wide Area Network. 그래서 Wide Area WAN의 가장 큰 WAN이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방식은 회선을 교환하느냐, 패킷을 교환하느냐, 메시지 교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고, 자, 부가가치 통신망, 있는 통신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만드느냐, 그래서 Value Added Network, VAN이라고 하고요. 종합정보통신망, 모두 하나에 모였느냐, 자, 퍼블릭망이냐, 그래서 목적에 따라 이렇게 따로 또 기존에 있는 거에다 어떤 그 내용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좀 볼게요. 한 건물, 그죠? 뭐 기업, 공장, 병원 내에 있는 장치들을 연결한 네트워크. 한 빌딩이나 작은 영역의 네트워크. 이게 이제 로컬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수키로 이내, 수 메가 bps 또는 수백 메가 bps까지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고속통신의 영역이고요. 사설기관이 속한 통신 네트워크가 거의 대부분 랜이다 이런 얘기고요. 초기에는 공유 채널 개념이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랜 스위치를 채택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자, 기가비트 이더넷, 무선 랜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징이요. 단일 기간 소유의 네트워크로 확장 및 기계 재배치에 유리하고 광대역 전송 매출을 사용하므로 고속통신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전송 보장하고 전송 오류율 낮고 네트워크 내에 있는 어떤 기기와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게 이제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한 도시 정도 크기의 통신망이다 이런 설명이고요. 랜과 웬의 중간 정도 크기. 오류율 지연 시간이 랜보다 크고요. 최근 랜이 발달하면서 맨은 랜의 확장 형태로 간주되기도 하는. 예. 자, IEEE. 여러분들 요거 협회죠. 전자전기통신협회. 여기에서 이제 표준을 만듭니다. 여기에서도 맨의 표준으로 DQDB, Distributed QDUR 버스, 그래서 분산 Q 이중버스 프로토콜을 그 맨의 표준으로 권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WAN이에요. Wide Area Network, 광역통신망 이렇게 부르죠. 국가 또는 대륙 간 전 세계를 포괄하는 넓은 영역의 데이터,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그런 통신망. 자, 공중망, 퍼블릭망으로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망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발전 과정은 X.25, 저희 패킷 단위에서 프레임 단위, 또 그 다음에 이제 셀 단위, 예,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고요. 종류로는 PSTN, PSDN, 인터넷. 가장 큰 WAN이 인터넷입니다. 자, WAN의 특징 볼게요. 랜에 비해 훨씬 넓은 지역에 담당하므로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스위치 개념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지역이 더 많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를 추가하고요. WAN은 먼 거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전송 속도는 당연히 랜에 비해 느리죠. 관리 측면에서 보면 랜은 네트워크 소유가 분명한데 WAN은 정부기관에 속하거나 관련 단체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프로토콜의 개념입니다. 자, 프로토콜은요, 뭐 의정서라고 번역,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 그 어떤 정치적인 용어이죠. 원래는. 예. 의정서, 조서를 의미하는 외교상의 용어, 외교상. 자, 그런데 통신 프로토콜은 통신을 위한 약속들의 집합입니다. 통신을 위한. 자, 구성 요소를 보면 구문, 즉 문법, 데이터의 구조나 형식, 뭐 이런 것들이 그 구성 요소 첫 번째이고요.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표현되는지를 의미하고 순서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되는 그런 구문을 갖고 있고요. 의미, 시멘틱스는 데이터의 의미라는 뜻으로 특정 패턴은 어떻게 해석되며 그 해석에 따라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의미이고요. 타이밍은 요거를 또 순서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자, 언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전송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특성을 가리키는 그런 요소로서 송신기는 100Mbps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기는 10Mbps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예, 그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부문, 의미, 요거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 지정 기능입니다. 즉,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목적지 주소라든지 경로를 부여하는 기능이 프로토콜 하는 거고요. 자, 순서 제어, 즉 전송되는 패킷에 따라 전송 순서를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자, 흐름 제어, 오류 제어를 용이하게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그것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는 데이터를 이렇게 조각내요. 그것을 패킷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번호들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번호들을 붙여놨는데 이게 보내는 통신선이 하나가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래서 이거를 일로 보내면 빠를까, 일로 보내면 빠를까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번은 이쪽으로 가고 뭐 2번 이쪽으로, 뭐 3번 이쪽,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도착할 때 이거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뭐 2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도착하는 순서가 1번이 제일 꼴찌로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선 다시 이거를 번호를 이용해서 다시 재조립해야죠. 그러니까 이 순서 제어라는 것은 패킷의 전송 순서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 어디가 더, 예를 들어서 나만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송신자들이 데이터를 보낼 때 여기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 그럼 딴 데로 가야죠. 뭐 이런 거 경로 제어죠. 이제 이거는 자, 어쨌든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를 쉽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순서 제어이고요. 데이터 단편화 및 재조립. 좀 전에 여러분들 여기 재조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송신 측에서 전송할 데이터를 작은 패킷, 이게 단편하죠.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수신한 패킷들을 원래 데이터로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과정, 프로토콜이 하는 거고요. 자,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오류 발생 확률을 낮기 위해서 너무 지금 비지한데 많은 데이터들이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지 않죠. 예, 그래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한다, 오류 발생 확률을 낮춘다 라는 설명이 지금 그 뜻이고요. 자, 캡슐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먹는 약 요거 캡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주소나 오류 번호, 부호 등과 같은 프로토콜 제어 정보를 부과를 합니다. 자, 보통 헤더와 트레일러를 붙여서 지금 여기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자, 캡슐화이고요. 자, 연결 제어, 즉 데이터를 교환할 때 연결 설정 유무에 따라 연결 지향형 데이터 전송, 비연결 지향형 데이터 전송. 즉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그냥 여기서는 보내고 여기서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가 하면 그냥 던지고 잘 받았든지 말았든지 그냥 보내고 마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여기서 연결 지향은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 비연결 지향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때 둘 중에 누가 끊지 않으면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연결 지향인데 우리가 웹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고 접속을 하는 순간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접속하는 순간 연결이 끊어져요. 이런 것을 비연결 지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웹 같은 데서는 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쿠키 같은 거. 그래서 서버에서 나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자, 흐름 제어. 자, 플로우, 흐름. 자, 수신 측에서 데이터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수신 측의 처리 능력에 따라 송신 측에서 송신 데이터의 양을 조절합니다. 예, 보내는 양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예, 흐름 제어. 자, 오류 제어.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기능이 오류 제어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패러티빗이죠. 패러티빗. 예. 그 다음에 CRC. 자, 그 다음에 checksum. 이런 것들이 오류 제어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자, 여러분들 여기 동기화는 뭐냐면 시간을, 크로나이제이션, 시간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송수신 측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기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시간하고 제일 가장 맞는 게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동기화를 계속 시키는 거죠. 핸드폰과 우리나라의 기준시랑. 자, 그래서 우리가 수영에서 같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몸의 동작을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을 싱크로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화는 하나의 통신 회선을 여러 가입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여기는 다시 이거를 다시 잘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중화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게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얼마든지 길이 많아요. 얼마든지 길이 많아요. 근데 그 길 중에 너무 지금 막 비지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전송이 되고 있는 그 길을 피해서 널널한 쪽으로 가야죠. 그런 것을 라우팅, 그래서 경로 지정이라고 하고요. 자, 전송 서비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비스 등급, 보안 요구 제어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전송 서비스. 자, 여기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프로토콜의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표준의 분류와 표준화 기구입니다. 자, 표준화 참여 범위에 따른 분류. 일단 국제 표준이냐, 지역 표준이냐, 국가 표준이나 단체 표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표준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 적용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기본, 기능, 이용자, 시험 표준이 있고 강제, 권고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자, 국제 표준은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거. 가장 일반적인 국제 표준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ISO, ITU, IEC 이게 3대 국제 표준이라고 하고요. 지역 표준은 자, 유럽의 이런 것들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표준. 자, 국가 표준은 어느 특정 국가 내의 표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KS 그러면 한국 표준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이제 미국이죠. 안시는. 자, 단체 표준, 표준화 단체가 합의한 것, 이런 T1 커뮤니티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표준 제정되는 절차, 참여 주체, 공식성 성도에 따라 공식이 있고요. 사실상의 표준은 공식 표준을 이렇게 이해하고요. 사실상의 표준은 디팩토 스탠다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식 표준 기구로서 ITU, ISO, IEC, ISO/IEC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이 참여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인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IETF, W3C 아주 중요하죠. 자, IPv6, MSF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표준화기구 ISO는 국제표준화기구 가장 중요한 국제표준화기구 47년 창설했고요. 제네바에 있어요. 163개국이 지금 있고요. 표준화 관련 활동하고요. ISO의 가장 유명한 거 바로 OSI 7Day요. 예, 오픈 시스템즈 인터커넥션에서 기존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상호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개방형 통신망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죠. 7Day요. 예, 이거 나중에 이제 또 강의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그래서 국제전기통신연합. 아주 중요한 기구죠. 56년에 창실했고요. 그 전신이 CCITT예요. 이것도 굉장히 전자전신자문회의,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구죠. 그래서 93년에 이렇게 개칭을 했다라는 거고요. 193개국 회원 있고, 우리나라는 이때 가입했고, 이런 식으로 재편을 하고요. ITU-T는 전기통신에 관련된 국제협약. 그래서 여러분들 V., X.,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거 ITU-T의 표준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ITTR, 무선 주파 스펙트럼, ITU-T, 정보통신 서비스, 예, 확산통의 인력이 권리할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ITUT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EEE 진짜 중요합니다. 전기전자기술협회. 그래서 요게 2가 3개이기 때문에 트리플 이렇게 있죠. IEEE. 그래서 1963년 자, 요런 학회랑 요런 학회 합병으로 생긴 거고요. 전기, 전자, 전기, 통신,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 단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체죠. 기술 논문 발표, 뭐 이런 것들 하고요. IEEE 802 표준안, 이게 바로 렌의 표준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IEEE 표준은 국제 표준으로 채택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러한 표준입니다. EIA, 전자산업협회, 여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RS-232C 진짜 중요한 표준이죠. 진짜 중요한 편. 인터페이스 규격.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 구멍 빵빵빵빵 뚫린 요 표준, 요게 RS-232C. 요거에 대한 표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IEC 국제전기표준협회 이고요. 자, ANSI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국립표준협회. 그래서 여기 보면 ANSI 뭐 이런 C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호환성 제공하고 뭐 이런 요거를 발표하는 그런 기관이 ANSI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IETF 인터넷 표준화 기구. 여기서 여기 RFC 그래서 문서 여러분들 공식 문서 RFC 출간하잖아요. 그 기관이 IETF이고요. 자, W3C 진짜 웹 하면 바로 W3C 웹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웹 표준 개발하는 국제 컨소시엄. 자, 이거 등이 대표적인 표준이고요. 자, KS 한국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자, 97년 표준 개편했고요.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처리계로 구분할 때 전송계가 아닌 것. 4번은 뭐죠, 여러분들? 처리계입니다. 처리계. 4번 틀린 답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자, 프로토콜 구성 요소가 아닌 것. 부문, 의미, 타이밍. 문서는 아니죠. 4번을 아닌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